2주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영수회담도 있었는데 대통령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겠다, 소통을 많이 하겠다 했는데 바뀐 것 같습니까? 지금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대통령을 바꿔야 됩니까? 바뀌어야죠. 바꾸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예. 싸워 나가야죠. (22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정치 구단으로서도 어깨가 무겁고, 왜냐하면 지금 22대 국회가 역대 가장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현안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현안 들어가기 전에 예. 저는 어려울 것이다. 아주 동감합니다. 예. 이제 계속 입법 활동을 하면은 특검이나 민생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예. 또 우리는 또 입법을 할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저는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나 영수회담 때 다 모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야 예. 변화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도 망하고 대통령 김건희 여사 네 분이 험한 꼴 당한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대한민국과 대통령 네 분 자신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예.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2주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영수회담도 있었는데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통령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겠다, 소통을 많이 하겠다 했는데 바뀐 것 같습니까? 지금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대통령을 바꿔야 됩니까? 바뀌어야죠. 바꾸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예. 싸워 나가야죠. 대통령을 그래서 보면은 예. 이제 최근에 출입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계란말이, 예. 뭐 고기 구워서 이렇게 접대를 했는데 사실 2년 만에 공약을 지킨 거예요. 김치찌개 해주겠다라는 예. 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민이 알고 싶은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지도 않고 그러한 말씀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언론 기자들과 자꾸 접촉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라.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때 저도 이제 뭐 대통령이 검사를 26년간 했다는데 저도 기자 생활을 뭐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냥 김치찌개만 먹고 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원래 이제 질의응답 없이 가기로 했다는데.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그렇지. 예. 자기들 해외 여행 기회를 넓혀주겠다 하니까 박수 치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연수, 예. 언론지능재단 연수. 해외 연수 가야죠. 네. 시켜줘야죠. 그래야 기자들도 재충전하고 전문도 넓히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그거 보내준다니까 대통령이 보내준 건 아니죠. 사실은 국가가 보내주는 기회를 넓힌다는 건 뭐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거기에 박수만 치고 물을 질문을 안 하면 바꿔먹은 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다른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었겠지만은 저도 청와대에서 이제 해봤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 스스로가 기자들이 무엇을 묻고 싶을 거다 하는 것쯤은 알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가지고 와야죠. 네,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 전에 좀 말씀하시는 그런 대통령의 변화를 보고 싶다는 거죠. 아직은 대통령이 바뀌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러면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 사람은 그대로 놓고 국회 또 민심의 압박으로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꾸는 압박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대통령 본인을 바꿀 수도 있고 당연히 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우리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예. 최상병 특검 법안을 재발의한다고 그래요. 오늘 2시에 우리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예. 개원식 대신에 의원총회를 하는 이러한 불행한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지만은 이게 1호 법안이 돼서 민주당 야권이 192석이니까 통과돼서 예. 또 대통령실로 가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거부권 하겠죠. 또 표결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느냐. 이게 진짜 암울하고 아침에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 오고 문자 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지난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당시 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또는 독소조항 언론 브리핑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 하면서 일단 팩트가 안 맞는 얘기로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통령의 경로만 의혹이었는데 지금은 의혹이 아닌 대통령의 직접 전화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모든 관계자들이 예. 대통령실 모든 소위 그러한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예. 모든 관계자들이 경호처장, 까지. 행안부 장관 등과 부단하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은 왜 전화를 그때 그렇게 많이 했는가 예. 하는 것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개하는 이거죠.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네. 어디 뭐 단풍 구경 가자 해가지고 개에서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시기에 집중해서 통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최상병 수사 외압의 전화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알겠는데 예. 대통령이 외국 나간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이유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데 음. 대통령실에서는 전화가 어디까지 가짜고 어디까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국민의 눈을 졸로 보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특검하자는 거다. 그래서 특검하자는 저는 그렇게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청와대도 계셨고 공구수석도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비서실장도 하셨고 이 정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대통령 또는 최소한 비서실장이나 또는 최소한 대변인이 공식 입장으로 해명이든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근데 없어요. 지금 없죠. 네. 이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의 스타일 같아요. 필요 없다. 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대통령이지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거든 안 하든 내 자유다. 그건 마치 루이 14세처럼 집이 국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비난하는 게 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은 잘했지만은 자 보세요. 대통령이 돼서는 영부인한테만 충성하고 예. 5천만 국민한테는 충성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